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준 남자 안영찬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이거 촬영하는 이 시간이 추석 오전인데 오후인가요? 오전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하늘도 파랗고 진짜 가을 같고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판례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역적인 판례보다는 오히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적용 범위죠.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주거용 건물이라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는다. 또 일부가 비주거용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까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보호해 주냐면, 첫째,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죠. 존속기간을 몇 년을 보장해 줍니까? 2년을 보장해 주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법정 갱신된 경우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또 뭘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요건은 뭔가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길날 대항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첫째, 주민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한 곳으로 보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 곳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입신고가 담당 공무원이 수리했을 때, 받았을 때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인 것이고, 수리한 날 이길 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고요. 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생기려면요, 정확해야 돼요. 첫째, 어떻게 정확해야 되느냐?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가 다르다. 다세대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인도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다. 따라서 중간에 그 요건이 소멸하게 되면 있던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길날 대항력이 생겨요. 이길날 영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 경매가 됐을 때 요 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주민등록을 한 이길 영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을 제공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 인도하고 주민등록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고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이거 우리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금액 같은 건 민법에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 일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요 금액이 주택이나 주택, 건물이나 대지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이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의 말소가 되더라도 대항요건이 상실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원래 상속권이 없죠. 그래서 원래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을 했는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받고요. 또 상속인이 있기는 하지만 함께 안 살았다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받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자, 레벨 1이죠.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출문제죠. 일단 주택이라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으니까 기억은 적용되죠. 네, 2번.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해요. 이런 거 우리가 숙박계약이죠. 최근 들어서는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아파트를 여행객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는 얘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리얼번은 참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임대차 됐지만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그 임대인이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해가지고 몇 번이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이잖아요. 1번.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겠죠.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정확히 맞죠.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2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금으로부터, 이것도 조심하십시오,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변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확정 일자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거든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그런 의미니까 다른 물권자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후순위 물권자에 우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물권자에 우선해서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후순위 물권자에 우선해서 배당받는 것이므로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죠.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떠오르겠죠. 임차주택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5번 안 읽어봐야 되겠죠. 왜요? 주택임대차는 체당기간이 몇 년이 보장됩니까? 2년이 보장되죠. 답은 2번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서 옳은 겁니다. 1번 대항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 하여하며 그의 처,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보증금 후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 변제를 청구하는 때인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하려면 집을 비워주고 경매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택 임차인도 강제 경매는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집을 비워주냐면 보증금을 실제로 받을 때 비워주면 돼요.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양수인, 경락인에게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X죠. 자, 주택 임대차의 법정 갱신 요건인데 요거는 3번은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 기간이 갱신이죠.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은 주택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3번은 X죠. 3번은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죠. 4번, 법정 갱신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죠. 자,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 보장됩니까? 2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3개월이죠. 따라 4번도 X이고는 민법상 임대차의 내용인 거죠. 5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연 1할 4푼 14%를 초과하지 못한다? 아니죠.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주택임대차는 체당기간이 2년이 보장이 되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맞는 내용이죠. 다만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꼭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2년 살해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예요.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에게는 2년 동안 사라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보고요.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5번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따라서 틀린 질문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일단 주거용 건물이라면 전부든 일부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4번 미등기 전세도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데 일시 사용할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찾나요? 자,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겠죠.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X입니다. 자, 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법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야 무효인 거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2번,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된다. X죠.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꼭 소멸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죠.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소멸되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소멸돼야 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옳은 지문은 몇 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고 1번이 답인 거죠. 7번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일부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적용이 되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주택을 샀습니다. 샀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그 매수인은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없죠. 사용 수익할 수 없죠. 그러면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경매, 이런 거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징후의 집행 개시 요건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죠. 언제 집을 비워줍니까?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요.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또다시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홀로 생활하던 주택임차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주택임차권도 당연히 뭐죠?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돼요. 따라서 그 상속인은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다음의 설문 중 잘못된 것은이죠. 자, 1번 X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몇 년이 보장이 됩니까?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죠? 2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X입니다. 또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일을 경험해 중인다. 이것도 뭐죠? X죠. 다시 말해 이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민법상 임대차 규정인 거죠. 자, 이 주택 임대차는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했구나. 여러분 저처럼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임대차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1번 같은 지문은 주택이란 말이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민법을 가지고 푸는 거죠. 주택이란 말이 나와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은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 부동산 임차인은 이것도 주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죠? 민법상 임대차니까 당사자 사이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3번 주택임대차라 나왔죠. 이럴 때 이제 뭐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곳으로 본다. 문맥은 좀 이상한데 답이 몇 번이죠? 4번이구나. 그렇지만 틀린 지문은 아니죠. 그죠? 법정 갱신 요건이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죠. 왜 X죠, 여러분?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인도 및 주민등록에다가 뭘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죠. 다시 말하면 대항 요건만 갖춘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여기다가 뭐까지 해야지만요? 확정일자까지 해야 되므로 4번이 X고 4번이 답이네요. 5번 임차인은 주택이든 뭐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일단 뭐 가지고 민법을 푸십니까? 민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주택이란 말이 나와 있어야지만 뭐가 적용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도 잠깐 실수했는데 가끔 실수하시게 됩니다. 9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이죠. 1번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아닙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이기 때문에 1번은 X죠. 2번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니까 2번도 뭐죠? X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으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이 법은 제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가야 틀린 것은이죠. 1번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2번 10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것은 형성권적인 증감 청구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1년이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형성권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쌍방 간에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요. 또 계약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할 때도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이네요. 자, 1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1번은 요건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이 되고요. 2번, 임대인이 조건을 일에 있어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답은 3번이네요. 1, 2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 X죠.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사기의 차임, 주택 임대차네. 그죠? 달아도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갱신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이고, X네. 그죠? 지금 3기가 아니라 몇 기죠? 2기죠. 아이고, 두 개가 틀렸죠. 그죠? 아이고, 3번과 4번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3번 틀렸고, 또 계약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서는 3기가 아니라 2기이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네요. 답은 3, 4번입니다. 5번은 뭐 의미 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답은 4번뿐만 아니라 3번도 답이네요. 12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왜 하나씩 꼭 이런 게 있죠? 참. 다음 내년에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는 분 다 합격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 내년에 교재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뿐만 아니라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볼까요? 주민등록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의 착오로 등록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이 지번이 뭐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올바르게 바꾸면 그 바꾼 때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지번으로 고치게 되면 고친 날짜에 비로소 대항력이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주민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그러면 일시적이든 아니면 길게든 어떻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되기 때문에 이전 시의 대항력을 잃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죠. 4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이네요. 자, 미등기 전세도 결국은 법적 성질이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죠. 13번입니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을 보기 어려운 것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닌 것을 찾아라는 얘기죠. 1번,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면 지번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일부나 전부 임차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다가구는 지번만 정확함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2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로 이사하면서 호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왜요?
다가구는 집업만 정확하면 되니까요. 3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른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1층 1호로 한 경우 대항력 생깁니다. 왜요? 다가구면은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입신고만, 아니 집업만 정확하면 되니까요. 4번도 조심하시는데, 자,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돼요. 뭐만 정확하면 돼요? 전신고만. 전출신고는 260에 3을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에 3을 하고, 그러면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입신고가 잘못됐으면 뭐가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자, 1번은 누가 하느냐?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가 있죠. 어디다 하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신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임차권 등기 명령주의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잖아요. 따라서 관련 비용은 잘못을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네요. 1번 반복이죠.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만약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대항력 취득하고 우선변제권 인정되니까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인 거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은 상실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5번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임대인. 따라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레벨 2에 관한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